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순차 전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순차 전원기를 사용하실 거예요. 예,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향 장비를 사시더라도 순차 전원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순차 전원기를 만약에 사셔야 된다면 순차 전원기를 어떤 걸 사셔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걸 사셔야 되는가, 그리고 순차 전원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림산업에서 만든 NS8S입니다. 순차 전원기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큰 중요한 브랜드가 있다기보다 보통 그 임산업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임산업 거를 많이 쓰고 사실 다른 브랜드도 몇 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순차 전원기가 한 8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만큼 이제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모로 이제 그 보이지 않지만 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순차 전원기는 이러한 멀티 콘센트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순차 전원기가 없는 데는 이렇게 번호를 나중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번호 해가지고 콘솔 그다음에 뭐 컴퓨터 비포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키는 거죠. 1번 이게 킬 때는 이 순서로 하시오. 뭐 끌 때는 이 순서로 하시오. 뭐 그렇게 옛날에 쓰기도 했었습니다. 순차 전원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음향기기의 특성인데요. 음향기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그 장비를 켜고 끌 때 앰프를 가장 마지막에 끕니다. 왜냐면은 앰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믹서나 다른 장비를 켜게 되면은 그때 생기는 이제 고주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피커에서 이제 퍽 흔히 이제 퍽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실은 개발되었고 순차적으로 전기가 들어오게 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를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지금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게 사실은 이게 그 5년에서 한 5, 6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씩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8개의 그 전기 출력 중에서 하나 포트가 사실은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AS가 가능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차라리 통째로 교체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나가 망가지기 시작됐다는 거는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노후화가 됐다라는 건데 이제 한 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한두 개가 더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다시 고치기 위해서 돈을 들이기 위해서 이게 보통 한 25만 원 정도 저는 하는데 이걸 다시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고 와도 또 다른 것들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장비에 비해서 항상 이것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장비에 비해서 계속 활동을 하는 장비다 보니까 좀 수명이 개인적으로 봐서 짧은 것 같고요. 한 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조만간 다른 채널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혹시 그 중요한 행사 때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행사를 망치는 것보다는 교체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모델명들이 있어요. 뭐 그 림에서도 모델명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라면은 이제 여건 8S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8S랑 8SW랑 뭐 그 외에도 몇 개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쪽에 후면부인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8SW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220V 케이블이 그 설치가 돼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기선을 지금 이거는 제가 따로 후에 만든 겁니다. 따로 전기선을 그 피부가 벗겨가지고 터미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보통 이제 공연장이나 큰 곳에서는
그 이거 순차 전원기로 전기를 공급을 할 때 배전반에서 바로 보내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배전반에서 전선을 가지고 바로 전선을 뺀 다음에 그냥 다이렉트로 전기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에서는 이게 더 작업이 편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게 일체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배전반에서 전기를 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콘센트를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차전원기에 한해서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쓰고요.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교회나 조그만한 공간에서 이게 배전반에서 오는 전기가 아니라 벽전기를 써야 될 때는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냥 보통 전자제품처럼 일체형 220V 돼지코가 있는 일체형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일체형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단순하게 NS프레스만 보시고 이거 말고도 다른 그 순차전원기 다른 회사 것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모델명만 보시고 순차전원기네 하고 사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막상 샀는데 이제 또 안 쓰긴 뭐하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저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좀 잘 생각하시면은 사전에 미리 모델명을 생각을 하셔서 이 전원부가 그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배전반에서 전기를 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지 벽전기를 쓰셔야 될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DC 5V입니다. 보통 DC 5V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쓰는데 사실 핸드폰 충전할 때 많이 써요. 왜냐면 USB로 이제 작동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때 핸드폰 충전으로 사실 많이 쓰고 하나는 또 이제 여기 이거는 사용할 때 여기 LED에 USB 입력을 해서 이제 LED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동할 때 LED를 박아놓고 버튼 누르면 이제 이쪽에 LED 불이 들어오게 옛날에 제가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요. 이쪽에는 이제 전기를 연결했을 때 전기 볼테이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상위의 것들은 그 볼테이지랑 암페어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지금 들어오는 전기의 그 볼트를 확인해서 혹시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미리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모니터링 하는 것들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기가 정확히 잘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전압이 그 예전에 비해 갑자기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잘 사용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위치를 통해서 어떤 건 이제 위로 올리고 뚝딱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스위치를 통해서 버튼을 누른 곳에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콘센트가 있는데 8개 중에 제가 원하는 것에 그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이쪽은 전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곳에 사용하기도 했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전기를 안 쓰고 뭐 특히 제가 FOH가 떨어져 있을 때 그 딴 사람들은 못 만지고 저만 제어할 수 있게 그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패스입니다. 바이패스는 이거 사실은 전기 연결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자. 지금 제가 2468 전기를 눌렀을 때 스위치를 켜게 되면 시간 차에 의해서 2번, 4번, 5번 건너뛰고 6번, 8번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제가 이쪽에 필요한 전기가 있을 때 빈포인트를 켜야 될 때 이렇게 전기를 켜서 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음향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한마디로 보통 이걸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여기 전기만 버튼 누르시면 돼요 라고 가르쳐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껐다가 키게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패스 부분은
뭘로 덮어놔요. 못 누르게. 왜냐하면 바이패스를 누르게 되면 전부 다 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겨가지고 바이패스는 사실은 비상시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사실 다 무시하는 거예요. 바이패스를 누르게 되면 순차 전환기의 기능을 모두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전기는 들어오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누르면 전기는 들어오는데 사실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몰래 덮어놓고 일반인들은 못 쓰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눌러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퍽 소리 나지만 뭐 전기는 들어오고 작동이 되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습관 들여가지고 이걸로 껐다 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볼게요. 그냥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거 키면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이걸로 껐다 키는 그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막아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볼테이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사실 오전에 체크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는 217V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220까지 올라왔네요. 이런 것들 현재 지금 전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버전에 따라 틀리는데 최신 나오는 순차 전원기 같은 경우는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해서 바꾸거나 아니면은 여기 버튼이 있어서 상시 전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원을 이제 키거나 끄더라도 항상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1번은 믹서로 많이 연결을 하죠. 그 예전에 아날로그 콘솔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켜지거나 꺼지면 상관이 없었는데 디지털 콘솔은 실수로 그냥 끄게 되면은 이제 저장이 안 되거나 디지털 콘솔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그냥 저도 습관적으로 누르게 됐을 때 누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콘솔을 보호하기 위해서 1번을 상시 전기로 놓으면은 실수로가 됐건 뭐가 됐건 전기를 켠 다음에 다시 꺼서 다른 그 앰프나 다른 장비들 다 꺼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콘솔을 끄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콘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랄까 부팅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요즘 디지털 콘솔이다 보니까 좀 프로세서들의 약간 설정들이 되게 되면 좀 길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길게는 1분까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순차 전원기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은 1번이 켜지고 부팅이 되는 사이에 앰프까지 전기가 다 켜져 버린 거죠. 근데 믹서는 부팅되는 도중이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퍽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상시 전기로 해두면은 콘솔을 다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장비들을 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있는 것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맨 앞에 있는 거는 다이렉트 아웃이라 전기가 제가 뭐 손 꽂아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건 상관없이 전기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상시 전기가 들어가는 것들을 이쪽에 연결을 합니다. 이제는 좀 끄고요. 후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제 RC로 되어 있긴 한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RJ45 그냥 랜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좀 버전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뒤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DC 볼트 하나가 있습니다. DC 볼트는 나중에 전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다시 얘기할 일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전기는 기본적으로 AC랑 DC를 쓰게 됩니다. 직류랑 교류를 쓰게 되는데 AC랑 DC니까 교류랑 직류죠. 기본적으로 이건 AC로 해서 220V를 보냈는데 가끔 이제 12V나 앞에 있는 5V나 12V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건 다이렉트 아웃, DC 아웃이네요. 그냥 해서 24V 1.5A의 24V 전기를 이걸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장비 중에 그 24V 정도 되는 DC 전력이 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 이걸 단자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디 보자. 측정 지금 전기를 뽑았으니까
그 측정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네요. 그 옆에 장비들이 있는 그 단자들이 있는데 기능들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두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링크에서 링크아웃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순차 전원기가 보통 한 개만 쓰지만 그 때에 따라서는 순차 전원기를 여러 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게 때때로 할 때마다 1번 키고 2번 키고 3번 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귀찮죠. 1번 키워야 되고 2번 키워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링크를 걸어 놓으면은 1번을 키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2번이 켜지고 그 다음에 바로 3번이 켜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많게 되면은 굉장히 그 편해지겠죠. 사실 이거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전기를 단순하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2개 이상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신호고요. 리모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거 스위치를 받아서 그 전용 기계들이 있어요. 기계랑 연결을 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 이제 그 공연장에 이렇게 있을 때 앰프는 사실은 무대 쪽에 있고 콘솔은 조정실은 보통 객석 쪽 끝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거리가 아무래도 발생이 되는데 앰프 쪽에 있는 이 전기를 켜기 위해서 믹서 쪽, 방송실 쪽에 있는 전기를 다 켜고 앰프를 켜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서 앰프룸까지 가서 켜다 보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죠.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장비가 그랬거든요. 그 앰프룸에 장비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음향실에서 전기를 다 킨 다음에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앰프룸까지 가가지고 전기를 켜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제 스위치로 연결을 해서 그 음향실에서 그 믹서를 통해 다른 모든 장비를 킨 다음에 스위치만 누르면 그 앰프룸 쪽에 있는 순차 전기가 켜져서 전체 장비가 전원이 들어오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나아가면 이걸 무선 작업까지 하게 되면은 무선으로도 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타이머를 맞춰 놓을 수도 있고요. 타이머를 맞춰 놓고 어느 정도 타이머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뭐 새벽 예배, 특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그 엔지니어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이머를 맞춰 놔서 뭐 새벽 4시부터 자동적으로 전원이 켜졌다가 뭐 7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인터넷으로 그 모바일로 설정을 해서 그 켰다가 끌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기능들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는 그냥 유선으로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간단하고요.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는 이게 이제 접지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교류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위험하다고 써 있지만 제가 풀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다 빠진 상태고요. 예. 그냥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리 말씀 퓨즈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개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향을 하시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여기가 전기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한두 채널이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 퇴로 중에 한두 개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수준이 되면은 사실 엔지니어가 고칠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전기가 안 들어온다 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퓨즈가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퓨즈 한 개에 500원 내지 이제 1000원 정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엔지니어가 장비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자장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다면 전기 자체가 안 들어오면 사실은 최소한 뚜껑 정도는 열어봐서 퓨즈가 탔는지 안 탔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퓨즈가 나갔다 그러면은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퓨즈 종류별로 그 배치가 되어 있는데 퓨즈만 갈아 끼면 다시 작동이 됩니다. 보통 거의 90%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전기 나가면 그냥 업체 부르거나 아니면 이걸 통째로 AS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뭐 수십 배, 뭐 1,000원으로 막을 거를 몇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저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최소한 퓨즈를 확인하자. 뭐 그 얘기고요. 보시면 그 외에는
특징은 여기 보니까 이제 접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크를 해서 연결을 했어요. 만약에 저라면은 따로 이제 연결, 왜냐면 여기서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 나머지 것들은 접지가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가 가지고라도 한쪽 단자가 접지가 끊어지면 이 다음 것들은 접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하나 연결해서 하게 되면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그것만 접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접지가 이제 작동이 안 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하나는 관에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 선이 와가지고 끝쪽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같이 쓰고, 하나는 기판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기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 멀티탭처럼 단순한 구조는 아니고요. 예, 이런 단순한 구조는 아니고 회로를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전류적으로도 약간 좀 신경을 써서 노이즈가 안 끼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순차 전원기에 대해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아까 이게 제가 상시 전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좀 더 다른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전원이 켜지는 속도도 약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리모트 컨트롤러도 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순차 전원기에 대해 알아봤고요. 예. 순차 전원기는 약간 그 장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장비예요. 없으면 안 되는 장비인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수리보다는 교체해서 쓰시는 거 원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실 이걸 저도 그냥 버리긴 아깝기 때문에 간단한 행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다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버리긴 아깝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빼놓은 건데, 근데 어찌됐건 약간의 소모성 제품이다. 망가지면 그냥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여기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에 뭐 좀 너무 아끼려고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큰 행사를 망치지 않게 바라시면서 지금은 이제 순차 전원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